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황장애를 앓던 30대 남성이 부산구치소 독방 안에서 숨졌습니다. 수감된 지 이틀도 안 된 시점에다 쓰러진 채 발견됐을 때 고인의 팔다리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교도소 측 대응에 문제를 제기했고 인권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첫 소식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아침 부산구치소 독방 안에서 38살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벌금 500만 원을 내지 않아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고 금요일인 8일 밤 11시쯤 수감돼 불과 이틀도 지나지 않은 시점, 사망 당시 A씨의 손발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A씨가 자꾸만 호출벨을 눌러대자 난동을 부린다며 포박당했던 겁니다. 목걸이도 던지고 발로 차고 이랬다 하더라고. 네, 그거를 보고 자기는 난동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치료를 받으려고 부르는데 모르는 척 했을 수도 있다고. 약 3년 전부터 공황장애에 시달려왔던 A씨. 작년 말부턴 증상이 심해져 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이었습니다. 구치소 내 CCTV를 확인한 유족들은 A씨가 약 처방 등을 요청하려 벨을 눌렀던 것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얘는 많이 움직이고 막 자꾸 전화를 하고 하니까 그 벨 소리 이런 게 자기들 귀찮았겠지요. 자꾸 시끄럽게 한다고 생각하고. 유족들이 대리 처방이라도 받기 위해 면회를 요청했지만 구치소 측은 코로나19 검사가 끝나야 한다며 공휴일이 지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답변만 내놨습니다. 월요일 날 하면 화요일 날 접견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가서 일요일 아침 5시까지 제가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잠이 안 오더라고요. 유족들은 A씨가 쓰러진 뒤에도 2시간가량 구치소 측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했고 인권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부산구치소 측은 건강진단이 이뤄지지 않아 공황장애 진위를 입증할 수 없었고 A씨가 쓰러졌을 땐 지쳐 잠든 것으로 파악했다며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의료 지원 인력조차 없었냐는 유족 질문에 부산구치소는 정보 공개를 청구하라는 황당한 답변만 내놨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서부상권의 수건 사업이자 부산시가 역점 추진했던 하단 녹산선 도시철도 건설 사업이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끝내 탈락했습니다. 반면 영도의 수건 사업인 복내산 터널 건설 사업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도시철도 1호선 하단역에서 녹산 국가산업단지까지 14.4km를 연결하는 하단 녹산선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끝내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부산시는 지역균형 발전과 산단 근로자 출퇴근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이 사업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3월 BC, 즉 비용 대비 경제성이 기준치인 1에 못 미쳤고 이번 마지막 종합평가에서도 기준 점수에 근소하게 못 미쳐 탈락했습니다. 예타 탈락으로 부산시의 서부산 개발 전략도 향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부산시는 오는 7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신청하고 예타 통과를 전제로 기본 계획 용역을 동시에 진행해 공기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입장입니다. 동시에 예타 신청하고 그 기본 계획 용역을 동시에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준공 시점하고 착수 시점하고 공사 착수 시점하고 준공 시점은 똑같습니다. 반면 영도의 수건 사업인 복내산 터널 건설 사업은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본격화될 걸로 보입니다. 복내교차로와 동삼혁신도시를 4차로로 연결하는 복내산 터널이 완공되면 이 일대 교통 혼잡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복내산 터널 건설 사업은 2022년 착공해 2025년 준공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지난달 하수관 속에서 작업자 3명이 질식해 숨진 사고는 LP가스 폭발과 그로 인해 배출된 다량의 일산화탄소 때문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하수관을 매립하는 작업 방식 자체가 너무 위험했다는 결론이 나면서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작업자 3명이 일산화탄소에 질식해 숨진 사하구 하수관로 공사장. 질식 사고 직전 일어났던 폭발은 LPG 가스가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수관 내부에서 LPG 산소 절단기를 사용하면서 가스가 점차 차올랐고 폭발이 일어난 뒤 일산화탄소가 다량 배출됐다는 것입니다. 폭발이 옷에서나 뭐 이런 데서 검출 실제로 됐고 LPG라는 게 노출되면 굉장히 볼륨이 커지는 그런 특성을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아마 어디 공기랑 흐름이 없기 때문에 숨진 작업자들이 사용했던 장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사 방식이 적절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작업자들은 깊이 3m 구멍을 판 뒤 아래로 내려가 수평으로 하수관을 밀어넣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철근과 같은 땅속 장애물을 잘라내다 변을 당했는데 지표면을 파낸 뒤 하수관을 내려놓는 일반적인 개착 방식을 썼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거란 의미입니다. 발주처인 부산시는 지하 수위가 높아 개착 공사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주변에 학교와 공원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안전보건공단은 지름 80cm 좁은 관 속에 사람을 들여보내야 하는 이 같은 공사 방식은 근본적으로 해선 안 되는 일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800mm 관한 내부에 들어가서 그렇게 작업하는 거는 이후에라도 똑같은 사고가 나지 말은 법이 없는데 시공 기간이 좀 늘어나고 돈이 또 혹시라도 또 초과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안전한 방법으로 일단 타는 게 맞다. 원인 조사를 마친 공단은 고용노동부에 하수관 매립 시 개착 공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개선안을 냈습니다. 한편 경찰도 현장 소장 등 원하청 관계자 5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다음 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강모입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비공개 소환 조사를 결정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오 전 시장 측에 소환 조사 때 입장 표명을 해달라는 기자단 의견을 전달했지만 오 전 시장 측이 입장 표명을 거부하면서 결국 소환 조사를 비공개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 전 시장은 이른바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부산경찰청에 출석할 예정이며 소환 시기는 이르면 내일이나 이번 주말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이 터진 지 한 달 만에 부산시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부산시는 강도 높은 성희롱 성폭력 예방척이라 자평했지만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 또 잘 시행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전에도 직장 내 성범죄 예방책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터지자 부산시가 성희롱 성폭력 근절의 계기로 삼겠다며 특별 대책을 내놨습니다. 시장 직속 감사위원회에 전담 기구인 성희롱 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성희롱 징계 기준도 최소 감봉 이상, 성폭력은 강등 이상으로 강화하고 상급자의 성과 연봉을 하향 조정하는 연대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징계 기준은 양정 기준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있죠. 중간에 유도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최고 등급을 무조건 매기겠다는 겁니다. 성교육 강화와 성인지 감수성 진단도 해마다 실시하는 등 양성평등 조직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또 산하기관장 임용과 경영평가 때도 성인지 감수성 요건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구성원 개개인의 생각과 관점이 바뀌고 문화와 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렇지만 시의 명예와 부산 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지만 오 전 시장 사퇴 직후에도 산하기관에서 성희롱 의혹이 불거지는 등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직장 내 성범죄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강력한 시행 의지가 관건인데 특히 이번처럼 기관 최고위직 성범죄에 대한 별도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백스코가 코로나19로 연기됐던 행사를 석 달 만에 재개하면서 본격적인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백스코는 오늘 오전 부산 베이비 페어와 부산 홈리빙 생활용품 전시회를 열고 오는 24일까지 행사를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베이비 페어는 제1전시장에서 170개 업체가 참여해 진행되고
홈리빙 생활용품 전시회는 모두 120개 업체가 참가해 다양한 용품을 선보입니다. 백스코는 각종 행사 재개에 맞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별도의 방역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이태원 클럽과 연관돼 진단검사를 받은 부산 거주자 468명 가운데 확진자 2명을 뺀 466명이 음성 판정을 받아 보건당국 관리에서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용인시 66번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 이태원 클럽을 이용한 28명은 자가격리 중이었고 438명은 능동감시를 받아왔습니다. 부산시는 지금 추세라면 이태원발 부산 감염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은 8일째 추가 확진자가 없어 누적 확진자는 141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오늘부터 시내버스를 타는 승객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오는 26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27일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승차가 거부되고 버스 안에서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물금 취수장 원수를 검사한 결과 리터당 최고 5.5 마이크로그램의 일사다이옥산이 검출됐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번에 검출된 수치가 먹는 물 수질 기준인 리터당 50 마이크로그램에는 훨씬 못 미치는 양으로 정수 과정에서 대부분 제거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양산천에서 배출된 오염수가 낙동강 본류로 유입된 뒤 상류로 역류하면서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을 밝힐 과거사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형제복지원 피해자 지원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성환 시장 권한대행은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의 새로운 길이 열렸다며 법안 처리에 뜻을 모은 여야 국회의원에 감사하고 피해자와 가족의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시는 이달 말 관련 용역이 마무리되면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를 지원하고 형제복지원 피해자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와 자립 지원도 돕기로 했습니다. 부산교육청은 오는 23일 계림중학교 등 8개 고사장에서 2020년 제1회 검정고시를 실시합니다. 이번 시험에는 초졸 169명, 중졸 413명, 고졸 1,799명 등 모두 2,381명이 지원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서 모든 응시자는 시험이 끝날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고사장 입장 시 체온 측정 등으로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오전 8시 30분까지는 입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